어느 늦은 밤 작은 시골 마을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던 남자는 점점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내비게이션도 잡히지 않는 외진 곳이라 불안이 더해갔다. 차 안에서 들리는 것은 라디오의 희미한 소음과 엔진 소리뿐. 그러던 중 남자는 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작은 모텔을 발견했다. 그 모텔은 낡아 보였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는 그곳에 하룻밤 머물기로 했다. 모텔 로비에는 초라한 조명이 흔들리고 있었고 카운터 뒤에는 흰 셔츠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방을 요청했고 남자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키를 건넸다. 2층에 있는 방 207호로 가세요. 하지만 얼굴은 창문 쪽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묘한 충고를 남겼다. 남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피로에 젖어 그저 방으로 향했다. 방은 오래되고 눅눅한 냄새가 났지만 더 이상 돌아다닌 체력조차 없어 보이는 대로 눕기로 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어느새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특히 창문 근처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고 그는 자연스레 창문 쪽을 돌아보지 않으려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남자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실루엣 외에 어쩐지 기이한 형체가 옅게 드러나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낮에 호텔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고 창문 쪽으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그 순간 남자는 문득 창문 밖에서 희죽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기분 나쁜 느린 박자와 함께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소리 없이 방 안에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남자는 조심스럽게 불을 들고 창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창문 너머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개에 가려 흐릿했던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이 아닌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남자는 겁에 질려 침대에서 튕겨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렸고 호텔 복도로 빠져나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도망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를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로비에 도착한 그는 아까의 그 중년 남자를 다시 찾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차키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덜덜 떠는 손으로 모텔 전화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모텔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그는 다시는 그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사건 후 몇 달이 지나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마치 자신이 다녀왔던 그 모텔과 유사한 장소에서 자신이 겪은 기묘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같은 방 207호에서 하룻밤 머물렀고 누군가 창문 너머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확인하고자 창문을 봤을 때 본인의 숨이 멈출 뻔했다고 적혀 있었다. 댓글에는 같은 모텔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것은 마치 끝이 없는 긴 공포의 연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 모텔과 방은 마치 어딘가 다른 차원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렇게 인터넷에서는 더욱 많은 쓰나미 같은 공포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그 실체를 증명할 명확한 증거나 다시 찾은 사람은 없었으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그곳은 전설처럼 남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니면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종종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고 때로는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를 길고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수진은 마을에서 유일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모든 일은 수진이 학교에서 늦게까지 일을 한 어느 금요일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집은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었습니다. 수지는 주택가를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가로등조차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달빛이 길을 밝혀주기는 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죠. 그녀는 소파에 몸을 뉘었고 잠시 TV를 켜놓고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집안에 무언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수지는 자신의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침실, 욕실까지 모두 점검했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창고방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닫혀 있어야 할 창고문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레 창고로 다가가 문을 열었을 때 수지는 그곳에 아무도 없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불이 꺼져 있었던 복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게다가 복도 끝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발자국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옆 방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녀는 작게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울고 있어?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잡고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것처럼.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몇 시간을 그 방에서 경계하며 기다렸고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에는 침입 흔적도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수지는 그 집에서 혼자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떠났고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에겐 가끔 그녀의 집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그날 밤 들었다는 의문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왜 울고 있어? 라는 낯선 목소리가 말이죠. 수진이 떠난 이후 그 집은 비어 있었지만 멀리서도 밤이 되면 불빛이 켜지고 복도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목격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지나지 않으려 했고 그날 이후로 그곳은 귀신 들린 집이라는 소문으로 남아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공포 썰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으며 과연 그 집에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날 밤 수진에게 다가왔던 존재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여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이 폐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장소였다. 우리는 약간의 스릴과 호기심을 안고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하자 전형적인 무너져가는 건물의 모습이 우리를 맞이했다.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입구로 들어서자 나무로 된 바닥이 삐걱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다. 우리는 플래시를 켜고 내부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집 내부에는 버려진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흐릿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소름 끼쳤다. 하나의 문을 열자 그 안에 작고 좁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 우리는 누가 먼저 내려갈지 가위바위보로 정했고 내가 첫 번째로 내려가게 되었다. 지하에 도착하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한기가 느껴졌다. 작은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힌 글자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저 장난으로 넘겼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감돌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우리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동시에 플래시불이 깜빡이면서 불이 꺼져버렸다. 암흑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순간적으로 불안을 느낀 우리는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단은 끝이 없었고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지하실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점점 공포에 질려 패닉 상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외치며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서서히 직진하며 사라져갔다. 남은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출구를 찾아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계단을 따라 어떻게든 탈출에 성공했고 해가 바깥으로 나와 겨우 햇빛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곳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고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후 얼마 후 소문에 의하면 그 폐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한번 들어간 사람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잃어버린 친구의 소식을 다시는 들을 수 없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그날의 사건은 악몽 속 한 장면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려는 듯이 그렇게 잊혀져 갔다. 하지만 가끔씩 밤하늘을 바라볼 때면 그의 목소리가 간절히 불러오는 것만 같다.